자, 냉정하게 시장 상황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지금 많이 버겁고 힘겨우신데 여전히 시장의 기준은 다우지수 얼마예요? 2015년 말에 금리 올린 이후,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났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린 이후 지금까지 기준에 91.52% 상승에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입니다. S&P 500 지수는 104% 상승에 23%의 조정입니다.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이라 형식적인 부분의 지수예요. S&P 500 지수는 실질 500 종목에 대한 우리나라 코스피 200처럼의 실질적인 시장의 방향성 지수라고 해도 돼요. 전체 추이 부분이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로그 차트로 보여드린 거고 일반 차트로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는 부분은 업종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내용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기술주가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58% 로그 차트로 다시 봅니다. 158%의 158%의 상승, 그리고 원체 S&P 500 지수보다 월등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주가 나스닥이,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도 깊지만 그 전체 추이 부분은 비슷해요. 상승 부분에 얼마만큼 되돌렸느냐, 그런 기준은. 그리고 지금 당장 7월 저점, 6월 저점, 7월 저점을 다우지수는 살짝 이탈했어요. 그런데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조금 뭐 고수준,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 이탈했건 안 했건 뭐 거의 비슷한 수준. 그 가운데 이제 등락률이 IT가 좀 더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또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도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월등하게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는 뭐 336% 상승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률이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치는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아람코하고 애플하고의 비교해서도 설정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 시가총액의 기준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아람코에 역전을 당한 적이 있어요. 7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이제 저점을 찍을 때죠. 야, 이게 꺾인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다시 애플이 7월 5일 이후에 돌려줬고, 지금 다시 7월 수준까지 밀렸는데, 7월 수준까지 밀렸잖아요, 지수가. 그러면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산업이 바뀐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9월 25일 기준에 애플이 아람코 대비해서 20% 정도 더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화당 정부에서도 엑슨모빌이 오히려 다우지수에서 퇴출이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들이 IT 종목군들이 형성이 됐다. 공화당 정부에서도, 미국의 공화당 정부에서도. 여전히 IT 주들은 실적 개선폭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여전히 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그걸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수만 놓고 본다면 지수의 기준이 어찌됐건 6월 말 7월 초에 저점을 이탈했거나 이탈하려는 흐름,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밀리면 이탈이 되는 흐름이 돼요. 국내 증시는 이미 이탈이 됐습니다. 근데 이에 관련된 시황 부분은 일요일날 야간에 아주 그냥 의미 있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깊이 있게 그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그 자료를 지금 뭐 꺼내드려 설명드리다 보면 끝도 없단 말이야. 1시간 반, 2시간씩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시장의 방향성은 어찌됐건 위로 본다. 왜? 지표 부분이 시장이 깨질 지표는 아니다. 이미 미끄러져 있다 할지라도 과도하다. 특히 우리나라 지수가 좀 더 과하게 미끄러져 있는 부분은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 우리가 과하다는 부분은 다시 글로벌 증시에서 보시면 가장 그 대표적인 S&P 500 지수 미국의 요 기준에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고점과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의 기준 씩씩하게 돌렸죠. 그게 다시 깨진 거는 요때부터인데, CPI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지표가 다 긍정적이에요. PPI도 잡혀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나머지 지표 뭐 소비, 소매 판매 증가 다 긍정적이에요.
지금 고점하고 저점에 놓여져 있을 때 바뀐 거라고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환율도 오른 거, 통화수합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달러 인덱스의 문제고 하여간에 시황 더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 이러한 흐름까지 되돌릴 수 있느냐? 이런 기준, 이런 기준까지 되돌리고도 남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 근데 미국 증시는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30%의 되돌림의 흐름, 그러니까 25%, 25% 이상의 되돌림의 흐름을 주고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25%. 근데 우리는 이번에 반등이 반등다운 반등도 못 주고 죽어버린 거야. 25% 돌렸나요? 우리? 25% 돌렸냐고? 아니야. 못 돌렸잖아요. 못 돌린 상태에서 그냥 10% 수준 돌린 상태에서 다시 저점 깬 겁니다. 굉장히 약한 거죠. 정정불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뭐 정정불안 포함된 거는 뭐 다시 조금 안정화가 되면 되겠죠. 그건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입니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부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게 참 저런 게 이제 피곤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해석을 막 해드려야 되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1조 원을 뭐 편입을 한다 이런 뉴스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도 자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낙폭이 더 불확실성 때문에 낙폭이 더 심화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제가 차분하게 더 들여다보고 하나솔루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설명을 드릴게요. 장중에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악재 요인이냐 확정치냐 그런 내용들의 기준을 설정을 할 텐데 뭐 예를 들면 뭐 헤럴드 경제가 단독으로 써놨는데 진짜 단독인지 모르겠어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뭐 몸값 6조 원에서 2조로 해서 하나그룹이 그 2조 부분을 뭐 인수를 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잡아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표작업 좀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지수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7월 저점이 깨졌는데 그 당시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건 없다. CPI 하나 정도의 해석인데 그거 말고는 지표가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따라서 윗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 만약에라도 아랫방향의 기준으로 설정이 잡힌다면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면은 죄송스럽지만 전체 정리하셔서 쉬는 게 옳다. 시장이 깨진다는데 어떻게 주식을 갖고 합니까? 전체 정리해서 쉬는 게 옳습니다. 재테크 조금 하려다가 손실나고 마음 버리고 몸 상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윗방향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주력주 수익 종목 잘 선택을 해서 그 수익 범위를 잘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이런 포트폴리오의 기준점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위주에서 누구나가 손가락질을 하던 하이닉스, LG화학, 뭐 현대차 얘들도 오늘 많이 밀렸어요. 밀렸는데 주력주의 기준에서 55에서 80%의 비중을 채울 수 있는 범위라면 이쪽을 채우는 게 옳다라는 거죠. 왜? 시장이 어렵다며 안 좋다며요. 그럼 프리미엄이 높은 쪽이 무너지는 건데 자꾸 그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작년 10월에도 8월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리미엄이 월등히 높은 거는 네이버 카카오였고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고 프리미엄이 월등히 높은 거.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인 기준 내가 원금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으로 원금 회복이 되겠느냐 했을 때 이런 종목으로 원금 회복을 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 거야. 다른 데서 수익 한번 내보려다가 마이너스가 또 이번에 정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자리 7월 초순으로 기준 잡고 지금까지의 기준에 계좌가 분명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7월 달을 기준을 잡으면 그 이전을 자꾸 잡지 말고 7월 달을 기준 잡으면 플러스가 나 있어야 되고 다시 들어올리면 또 플러스가 또 나야 되는데 7월 저점 대비해서 시장 조금 더 밀렸다고 내 계좌는 또 7월 저점 대비 계좌 순실률이 20-30% 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오늘까지 해서 6월 말 저점 대비 6월 말 종가 대비 4%대 이상 5% 가까이 빠져 있겠죠.
5% 가까이. 근데 이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10%가 안 되겠죠. 지금 하이닉스 뭐 1.2%니까 10%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LG화학과 현대차가 미끄러졌지만 얘들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는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플러스의 기준이고 고점에서 잘 매매가 됐다면 저수익 범위가 더 확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쪽에. 예? 태양광의 하나솔루션이 오늘 6%나 밀려 있어도 종가 대비 종가 수익이고, 방산도 한국항공우주가 아니라 8월 24일 날 문자 9번씩 나간 10번 나간 현대로템 같은 경우로 바꿀 거예요. 이번에 오늘 저녁에. 그렇게 되면 월등한 수익이란 말이죠. 2차전지도 에코프로 오늘 많이 미끄러졌지만 종가 기준으로 전량 차익 실현 3차례 이상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로 비중을 설정해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다시 기준 잡으면 돼요. 지금도 지금도 보시면 7월달처럼 300포인트 시장 돌린다고 가정을 해놓고, 왜? 지표가 더 좋아. 농담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방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님 같으신 경우도 대형주 기준에서 이번에 태양광 방산 2차전지 수익을 내시고 확정 수익 내신 거 올려주시고, 뭐 LG 볼까요? 실질적으로 한번 압박님 같으신 경우에도 보시면은 9월 8일 날 코스모 신소재 신고가 나올 때 차익 실현 범위,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뭐 개별 매매 기준, 코스모 신소재 또 8월 10일 날, 그리고 뭐 이것도 개별 매매 기준, 그 다음에 금양 개별 매매 기준이지만 어찌됐건, 그리고 LG노텍 7월 28일, 또 3월 21일.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에서 6월 28일 OCI, 작년 9월 28일 또 OCI.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기준에서의 실적 범위를, 수익 범위를 압박님 같으신 경우도, 케빈님 같으신 경우도 계속이죠. 뭐 8월 이후에 2차 전지부터 해서 계속. 예쁜 공디님 뭐 개별 매매 기준에 뭐 상한가 잡아내시는 것도 계속. 결론은 7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IT 비중을 굉장히 높게 잡아갔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바꿉니다. 또 이제는 1대1 비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1% 이내에 정리될 수 있는 물량들은 현금화를 해서 일단 대처를 합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공격적으로 할 때에는 현금 비중을 매일매일 높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이제부터 그렇게 가자고. 이제부터. 그리고 시장이 더 깨진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정 불안이에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크죠.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 뒤숭숭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거지. 우리나라만 뭐 환율 문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글로벌 증시 대비 월등히 좀 약한 부분은, 그거는 펀드멘털 외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종목별로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 IT 쪽에 삼성전자 그나마 뭐 시장 대비해서 방어가 일부 된 거고,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IT가 방어를 해주다 보니까 나머지 쪽 낙폭이 심해진 거죠. 하이닉스도, 삼성전기도,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DB하이텍의 경우도 수급은 개선됐는데 주가만 미끄러진 거죠. 주가만. 지금 뭐 어느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시장 300포인트 미끄러지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동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야 돼요. 대형주의 기준은. 소형주는 거래대금 둔화되면 죽는 거고 끝난 거고, 걔는. 대형주의 기준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면서 조정을 받아야 매물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가볍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LG화학도 2차전지 오늘 뭐 프리미엄이 원체 2차전지 사실 높다 보니까 LG화학도 거기에 이제 뭐 물적 분할을 해놓은 상태지만은 연동폭이 좀 굉장히 크죠. LG화학뿐만 아니라 현대차. 왜? 아니 아까 보셨잖아요. LG화학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까지 밀려 있어도 7월 저점하고 비교를 하면은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이야. 방송에 그렇게 끌고 나가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매수 문자 사인을 드려도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얘를 살 엄두를 못 내요. 얘를 사서 어떻게 원금 회복을 하냐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해. 그 다음 단락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LG화학 자체도. 그리고 극대형주 중에서 수급 범위가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IT에도 유입이 안 되는 수급이 LG화학이나 현대차에는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의 이슈와 그만큼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 둘을 갖고 있으니까 주력주는 일단 커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종목군들이 오늘 기준에 뭐 LG화학도 거래가 뭐 제한적인 상태에서의 60만 원 이탈, 그리고 현대차가 무슨 8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요. 얘 펀드멘털 바뀐 거 없고 시장 영향이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기아. 그리고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이러면 된 거예요. 이러면 삼자배정 유전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대우조선해양의 뭐 통매각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몸값 6조 그것도 뭐 같이 들여다보고 다 할게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윤정부가 아무리 호재입니다 악재입니다 뭐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메이저가 어떻게 볼 거냐. 메이저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하나그룹주들이 오늘 방산도 그렇고 월등히 많이 밀렸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은 100만 주를 샀고 기관들은 팔았고, 응? 기관들은. 근데 저게 지금 마감의 블록들 물량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5분봉. 마감 블록들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면 마감의 거래가 빵 터진 이거? 뭐 6만 4천 주인데 뭐. 그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손바뀜이에요. 손바뀜인데 너무 많이 막혔다. 그런데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이 누적 수급을 한번 보긴 볼 텐데 한번 보시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진짜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의 누적 수급 범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주들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가 12월부터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 정책 기준에 연동돼 있다고 그랬어요. 뭐 12월 1일부터라고 그냥 해버릴게요. 그럼 300만 주입니다. 300만 주의 매수가 6%예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6%의 매수고 외국인이 많이 샀어요. 외국인 20%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어찌됐든 공매도 대차 상환은 넘겨놓은 상태예요. 이거 혹시 공매도 아닌가요? 대차 아닌가요? 그거는 넘겨놓은 상태. 그 이상으로 지금 물량이 들어온 상태라 넘겨놓은 상태. 거기에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누적 수급 평균 단가 대략적으로 잡아놓으면은 6만 1,000원.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10%도 안 되죠. 프리미엄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21년 12월 이후로 보시면 금액 기준으로 쌍끌이 매수, 순매수의 최상위에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인수 내용 가지고 조정폭이 굉장히 확대된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있네요. 뭐 거의 한 22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금액 기준으로든 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021년 12월 1일 기준에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 그 2,400개 종목에서 순매수 기준이 그렇게 낮은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은. 예, 어찌됐건 요 해석은 다시 해드릴 거예요. 다시 야근을 해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 대박이죠. 땡큐하죠. 걱정 많이 했는데 주가 많이 밀려서 걱정 많이 했는데 이거는 대박이다. 셀트리온 한번 볼까? 셀트리온 왜 보냐면은 셀트리온하고 200억 차이 났나 그랬을 거예요. 400억인가? 셀트리온도 오늘 좀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되는가? 10만 주 들어왔다고 치면은 10만 주면은 300억인가요? 380억, 350억 들어왔다고 치고, 한화 솔루션은 오늘 얼마? 개인들이 40만 주를 뺏겼으니까 40만 주 곱하기 그럼 160억, 170억 분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전히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많은 매집이긴 한데 하나 솔루션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SM 어때요? 그죠? 보여지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지난 16일 이후에 지속적인 매수인데 뭐 매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장의 영향이고, 응?
땡큐 하죠. LG이노텍도 지금 가격이 바닥 인식 가격입니다. 에? 조금만 돌려도 얘는 따라붙을 거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23일 수급 대비해서 밑에 방향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던져버린 물량들의 출회 때문에 그런데 JP모건 특정 창고에서의 매도란 말이에요. 과하죠. 조정폭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놓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차분차분하게. 대우조선해양은 전략 부분 다 올려드렸고, 응? 증자일정 공시 나왔고, 증자일정 공시나 이런 거를 제가 시간 될 때 하게 차분히 봐야 돼요. 오늘 뭐 시간 되면 차분히 볼 거고. 그렇게 해서 2조 원 기준인가요? 3자 배정 유주 보호해서 묶이고. 그리고 그 하이닉스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주인이 생긴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하나그룹이 사실상 좀 뭐 하이닉스처럼 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 그룹 정도로 넘어가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별 걱정이 없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말 같지도 않은 그룹에 넘어가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그룹까지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금호그룹이 예? 정치적인 영향력이었죠. 그 당시 기준도 사실 예전이었고 대우건설이 금호그룹을 먹었지 어떻게 금호그룹이 신디케이트론까지 발행을 해서 굉장히 저금리에 인수를 했잖아요. 대우건설을. 근데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대우건설 인수하자마자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변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대우건설 인수비용 신디케이트론 때문에 굉장히 저가에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비용을 금호그룹이 감당을 못해. 그렇게 해서 대우건설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이자를 메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노조들도 반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그룹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 속에 물론 이제 작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된 기업으로 그룹으로 넘어간다면 대우조선해양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해도 돼요. 다만 실적이 이제 막 적자가 둔화된 상황이고 내년부터 이제 막 소폭의 흑자 전환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슈 범위로만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개인에게 매도가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주가 관여도는 개인들보다는 외국기관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월등해지면 외국기관의 그 관여도가 월등해지면 추세로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얘도 뭐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해야죠. 매매 월등하신 분들이야 뭐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오신 상황이 되고 전체 거래량 1,400만 주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 부분과 매수를 했을 때 관여도가 얼마나 돼요? 매수만 기준 잡으면 180만 주 이상이죠. 그럼 얼마예요? 12%, 13%. 매도의 기준으로 따지면 관여도가 220만 주. 그럼 뭐 한 14%? 5%? 하여간에 결론은 그 개인 소액 소형주 그런 종목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주항공 최근에 뭐 급등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제주은행 최근에 급등 나왔죠. 거래될 수 있는 유통 물량이 600만 주 수준뿐이 안 되는데 거래량이 더 터져 있어요. 근데 관여도가 2천만 주에 130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뿐이 안 돼요. 매수 기준에서 관여도가 얼마? 6%뿐이 안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뺑뺑이 물량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놓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뿐만이 아니라 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외국인들이 21만 주 순매수를 했다고 쳐도 저게 이제 공매도 상황인지 대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뭐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찌 됐건 순매수가 아니라 매수의 기준에서 관여도 거래량의 관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만 주면은 어떻게 돼요? 한 6%?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흥분 상태에서 누군가가 퉁퉁 쳐주니까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와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좀 다른 거죠. 그럼 내일 기준에 수급이 개선될 수도 있어요. 대우조선해양도. 개인에게 넘겨진 것 같지만 넘겨줬고 순매수는.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매수의 기준. 뭐 단타를 치고 매수매도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수의 기준에 일정 범위가 매수로 잡혔다고 한다면 나간 쪽은 나갔고 사는 쪽은 샀고 또 사는 쪽이 윗방향으로 사줬고. 그래서 내일 기준은 이제 거래량 부분이 최소 1,000만 주 이상은 실려야 돼요. 최소 1,000만 주가 안 실린다. 그러면 얘는 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저평가가 아니잖아.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원체 무너지다 보니까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10% 매집이 돼 있는데 매집 평균 단가 대비 주가 더 깨져 있어. 10% 밀려 있는데 매집 평균 단가 대비 주가가 더 깨져 있어요. 응?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 죄송스럽지만은 표현 자체가. 근데 행복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이 깨진 장에서 일단 방어가 됐고 월등하게 수급이 개선돼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걱정을 했는데 10%나 밀렸으니까 걱정했는데 떠넘겨진 물량이 없고 관여도가 굉장히 높다. 외국 기관들의 관여도가. 그럼 그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메이저에 의해서. 근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여기도 없다. 그럼 얘도 거래가 더 터져주고 유지되고 그런 관점.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얘도 대략적으로 200만 주 이상 300만 주 정도는 터지면서 돌려야죠. 그렇게 된다면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인수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현대로템도 결국은 주가가 아래 위로 튕겨졌지만은 수급이 어때요? 적지 않아요. 0.4%라는 건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쌍끌이로. 누적적으로도. 나머지 이제 2차 전지 주들의 포스코 케미칼의 18만 원 위쪽에 안착의 기준 더 높게 올라가려면 60만 주 정도 수급이 더 들어오면 좋겠다 했는데 18만 주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40만 주대 정도만 더 들어오면은 18만 원 위쪽에 안착 기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를 좀 압축을 했어요. 응? 압축을.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도 결국은 주가는 밀렸지만 수급은 다들 개선돼 있는 걸로. 응? 그렇게 해서 아쉽지만은 에코프로 BM이나 성일하이텍이나 코스모 화학을 오히려 또 세비캔까지 정리를 해서 에코프로로 좀 집중을 해놨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못 팔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를 괴롭히시고 이거 저 계속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고 질문을 꼭 주세요. 그나마도 2차 전지, 방산, 태양광 쪽의 흐름이 전체 시장에서는 펀더멘탈의 개선이든 수급의 개선이든 월등히 다른 섹터보단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결국은 이쪽에서 잡아내고 뭘 아까 주력 포트폴리오 얘기했잖아요. 지금 수급 보니까 그나마 자신감이 조금 생기죠. 야 시장 영향이야. 자신감 생기잖아요. 수급이 꼬인 게 없잖아.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에서 기준을 잡자.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비중만 조절을 하자. 저걸 55%를 채울 건지. 그 다음이 태양광, 방산, 2차 전지. 종목별로 다 들어봤더니 뭐 예를 들면 태양광에서는 뭐 하나솔루션 압축을 했죠. 이것도 죄송스럽지만 방산에서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기준점을 장중에 또 잡아드렸잖아요. 아까 백두산 선생님 그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드리면서 주력주 3개 채우고 그 다음 범위를 뭘 채우겠다라는 기준을 VIP 녹화 방송에 또 그거 전체적으로 오픈도 해드렸고 전체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요 오르는 종목이 없어요. 몇 개나 올랐겠어. 오늘 뭐 34개 올랐어요. 코스닥은 65개. 그러면 99개 100개도 안 올랐는데 거기서 내 종목 초대박 내게 좀 해주세요. 그 자체가 잘못된 마인드예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께 부추기는 친구들이 아주 못돼 먹은 애들이지. 오늘 봐봐. 방송 케이블 보시면은 전부 지는 더 빠진다고 얘기했고 전부 지는 현금화 전략을 얘기했다고 구랄 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 놓고 소형 잡주를
보세요. 내가 이 소형 잡주 이거 들여서 대박 났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거기에 또 현혹돼서 우량주 다 팔고. 오늘 수급범위 보시면은 외국인 팔고 기관이 2,780억 샀어요. 개인들이 물량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서 뺏겼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쪽 종목이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은 수급은 나쁘지 않더라. 나쁘지 않더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은 종목의 기준에서 주가 시세로 한번 보시자고요. 주가 시세 상승률 상위 오늘 99개 종목 딱 올랐는데 상승률 상위 종목 얘네들이 말장난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야 될지를 보면 카나리아 바이오 시가총액 9천억이지만 알죠 여러분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뒷받침 안 되고 유통 물량이 뭐 26%예요. 어찌됐건 좋아. 얘는 뭐 8천억이라도 돼. STX는요 1126억? 얘를 뭐 어떻게 할 거야. 거래대금 73억인데. 예? 저런 거를 대박 났다고 STX를 올리고 앉아있고 뭐 얘도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따구로 얘기하면 그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얘 500억 그 다음 1800억 그 다음에 1200억 이런 거를 뻔뻔스럽게 방송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잖아요. 1300억 이런 거를 주가 올라와서 저 시가총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그리고 상품 인덱스 거 빼고 대우조선하양 하나 정도? 뭐가 있어요? 종목 없어요. 나를 두고 다른 종목이 다 올라갔을 것 같고 우리도 저런 종목 주면 안 돼. 다 상품이야 오늘 상승률 장애가. 없어. 다 뭐 있는 거면은 얼마? 시가총액 뭐 1,000억, 2,000억 또 몇백억짜리? 뭐 없잖아. EM플러스 또 SM텍스 없어요. 푸른저축은행 예쁜 공대님 말씀해 주신 없어.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결론적으로 그런 거에 현혹되셔서 그래 장 깨지는데 왜 대형주 갖고 있어 소형주 갖고 하면 대박 났는데 이것만 버리시면 돼요. 응? 그것만 버리시면 돼요. 오늘 분명히 케이블 보시면 이 상황에도 나는 대박 났습니다 종목이 올라올 거예요. 윤정도도 뭐 대우조선해양 갖고 나와서 전략 기준 설정해 드리겠지. 그러시면 다 대형주로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뭐 하나솔루션이 됐든 뭐가 됐든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잘 판단을 하시는 얘기. 여기서 살아남고자 하신다면은 포트폴리오 저는 안 보내주시는 게 편해. 보내달라고요. 비중을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이번 주도 계속 선약은 있어요. 근데 전화하세요. 조정해서 이번 주든 뭐 주말이든 만나서 전체 시황 뭐 직접적으로 눈을 보고 뭐 듣고 싶어요라든가 종목 1대1로는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종목을 막 1대1로 뭐 이거 사면 좋겠다 저거 사면 좋겠다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불법이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트 비중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요번에 돌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돌릴 때 예전처럼 그러니까 뭐 예전이라고 해봐야 5월달, 6월달, 7월을 얘기합니다. 7월 초순까지만 그때처럼 무슨 사료주, LNG주 시가총액 500억, 1,000억, 뭐 2,500억, 2,000억, 3,000억 이런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오면 그러면은 힘들어요. 지수도 못 오릅니다. 그런데 정확히 7월에 저점을 찍고 300포인트 돌린 거는 누가 움직인 거예요? 처음에 IT 그러고 나서 대형주들이 다 돌려놨기 때문에 시장 지수가 올라온 거고 그 대형주에서 LG와 현대차의 역할이 있었던 거고 IT는 초기에 움직였다 나중에는 좀 힘들었죠. 그리고 나머지 몇백억 몇천억짜리 종목이 아니라 2차전지 방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시가총액 최소 조 단위 이상짜리 최대 14조까지의 포스코 케미칼까지 그 친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뿜어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도 300포인트를 간다라는 가정은 대형주가 가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네이버 카카오처럼 순위가 훅 미끄러진 종목이 아니라 순위가 훅 치고 올라온 주력주
그리고 태조 이방원에서도 거래가 터진 태양광, 방산, 2차 전지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지금부터 그 종목군들을 계속 보자는 게 아니라 정점에 달했으면 다 정리해야지. 새로운 종목이 튀어나온다면 그 섹터를 놓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자동차가 실적 발표 이제 나올 시즌이잖아. 또 자동차가 갑자기 실적이 7, 8, 9가 굉장히 좋아서 7, 8월은 좋았어요. 9월 거까지 좋아서 야 이거 대박인데 해서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가 세게 가주면서 나머지 현대모비스, 만도, 현대위아 이런 종목군들, 현대글로비스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강세를 띄워주면 그럼 2차 전지군 뭐고 다 필요 없이 글로 붙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지금 기준에서 현금을 계속 매일매일 현금을 전량 매도야. 그냥 100%라는 게 아니라 주력주 빼고 나서 50%다 50% 전량 현금화. 그 다음날 변동성 나오면 또 들어갔다 전량 현금화. 매매가 원활치 않으면요, 그럼 포트폴리오 기준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추세 매매로 잡아놓고, 하여간에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 VIP 방이나 불기둥방 계신 분들도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번 기회에 교육도 겸할 겸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일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힘겨우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산 규모가 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홈페이지 오시고,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옮겨 오세요. VVIP 방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포트 비중 채워놓고 수익 난 것처럼 다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종목입니다. 네? 금양 1조를 넘겼었고 1조 2천억까지. 얘도 1조 넘겼었고의 흐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에코프로 3조까지 넘겼죠. 3조 5천억.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 최상위 10위 안으로 들어왔고, 2조 넘겼었고, 얘 4조 넘겼었고, 얘 3조 5천억 넘겼었고, 얘요 10조를 넘겼었고, 얘 14조 넘겼었고, 얘 2조 수준까지 올라왔고, 얘 46조까지 일단 반등을 줬었고,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예요. 등락률은 7월 이후에 7월 이후입니다. 이게 도저히 나는 현금이 좀 뭐 현금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자산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작다, 주식 자산은. 그러신 경우는 불기둥 마스터방. 이거는 윤정도가 아니에요. 윤정도 종목을, 변동성 있는 종목을 불기둥 마스터님이 전략을 잡아주는 거이죠. 포트 구성하고 완전하게 기준을 잡으시려면은 일단 이쪽으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공지사항에 시황이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꼭 참조하셔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그 동영상 보시고, 저도 새벽에 5시간 방송해드렸어요.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거 시청하는데 여러분들 무료로 보실 수 있는데 왜 안 봐요?